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가장 쉽고 세련되게 격식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켓을 입는 거예요. 안에 머리 버튼, 자켓과 구두만 있으면 금세 포멀하고 당당한 룩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켓을 현대인의 전투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켓이 실제로 전투복에서 유래되었다는 거 아세요? 시작은 중세 전쟁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기사들은 철갑옷 안에 솜으로 누빈 옷을 받쳐 입었어요. 이걸 뿌르뿌행이라고 하는데요. 갑옷 안에 딱 맞게 들어가야 했으니까 최초로 몸판에 소매가 붙은 입체적인 형태의 옷이 만들어졌어요. 전쟁이 끝나자 이 옷은 귀족들의 옷이 돼요.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신분을 과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8세기에 실용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면서 장식이 없어지고 단순해졌는데 그게 바로 프로코트예요. 말을 타기 편하게 앞은 짧고 뒷자락에 트임을 넣었어요. 지금 자켓 뒤에 트임이 있는 건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 프로코트가 19세기를 지나면서 블레이저가 돼요. 영국 해군 블레이저호의 승무원들이 여왕을 맞이하기 위해 금단추가 달린 남색 자켓을 맞춰 입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배 위에서 움직이기 편하게 엉덩이 길이로 짧게 줄이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금장 단추를 달고 실용성을 위해 포켓을 만들었어요. 지금 자켓의 시그니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캐주얼한 단품 자켓을 블레이저라고 부르고 자켓은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여러 형태의 짧은 아우터를 통칭하는 용어가 됐어요. 블레이저가 자켓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더 익숙한 자켓이라는 용어로 통일할게요. 그렇다면 좋은 자켓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오늘은 가격대별 자켓 6가지를 직접 구매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좋은 자켓을 고르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소재가 좋은 것인지, 봉제의 한 끗 차이가 자켓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나의 전투복이 되어줄 완벽한 자켓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6벌의 자켓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소재는 린넨 소재로 통일했어요. 왜 린넨이냐면요. 린넨은 여름 자켓 소재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브랜드마다 퀄리티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린넨은 아마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예요. 여러분,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다면 소재부터 천연 섬유로 바꿔야 돼요. 저는 니트 편에서부터 계속 천연 섬유를 강조해 왔는데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보다 린넨이나 코튼, 울, 실크 같은 천연 섬유가 사람을 훨씬 고상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먼저 가장 저가는 쇼핑몰에서 구입한 4만 원짜리 자켓이에요. 소재는 린넨 100%고 국내에서 봉제한 제품이에요. 다음은 가성비 브랜드 2곳을 가져왔어요. 먼저 자라예요. 자라는 트렌드에 민감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버사이즈 핏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소재는 린넨과 리오셀 혼방이고요. 가격은 89,900원이에요. 다음은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는 매년 여름마다 린넨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 정도로 린넨 라인을 아주 신경 써서 출시하는 브랜드예요. 이 자켓은 유럽 린넨 협회에서 인증받은 프리미엄 린넨으로 만들었어요. C라인 제품이고요. 가격은 129,000원이에요. 중가 브랜드는 마시모 두띠의 자켓을 가져왔어요. 마시모 두띠는 자라와 같은 인디텍스 그룹 소속 브랜드인데요. 자라와는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요. 트렌드보다 소재의 퀄리티와 클래식한 무드에 집중하는 브랜드예요. 특히 린넨, 캐시미어, 가죽 같은 천연 소재를 아주 잘 다루고요. 차분한 컬러톤 덕분에 입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 제품은 린넨 스투 블레이저고요. 이 제품 역시 유럽 린넨 협회에서 인증받은 유럽산 린넨을 사용했어요. 가격은 349,000원이에요. 고가 브랜드는 폴로의 싱글 브레스트 델라베 린넨 블레이저를 가져왔어요. 린넨을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린넨을 가장 잘 다루는 브랜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폴로를 꼽아요. 폴로는 미국 브랜드지만 이탈리안 캐주얼을 지향하기 때문에 60년 동안 매년 여름마다 린넨을 다양하게 출시해 왔어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유럽산 최고급 린넨을 하이엔드 브랜드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고 자체적인 후가공 기법도 오랫동안 축적해 왔어요.
이 자켓의 혼용률은 린넨 100%고 사이즈는 라지예요. 가격은 79만 9천 원이에요. 최고가 브랜드는 막스마라의 자켓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최고가로 막스마라를 가져온 이유는요. 여름용 자켓의 끝판왕은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이기 때문이에요. 1930년대 나폴리 재단사들은 영국식 자켓이 이탈리아에서 입기에 너무 덥고 무겁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깨 패드와 두꺼운 심지를 빼버리고 손바느질로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자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탈리아는 영국과 함께 테일러링의 두 축이 되었어요. 영국식이 어깨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면 이탈리아식은 몸의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린넨은 가볍고 유연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식 테일러링이 훨씬 잘 어울려요. 이 제품은 25년도에 248만 원에 구입한 제품이고요. 어깨에 패드가 있어도 딱딱하지 않고 몸을 따라 흐르는 이탈리아식 느낌을 잘 살린 자켓이에요. 라인업을 보면 지난번 셔츠편과 브랜드가 좀 겹친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건 제 채널이 주로 클래식한 아이템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클래식 자켓을 제대로 만드는 브랜드가 많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셔츠를 잘 만드는 브랜드에서 린넨 자켓도 잘 만들더라고요. 저는 18년 동안 기성복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자켓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패턴을 뜨고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에서 맞춤복샵 멤버릭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희준 선생님을 찾아뵈었어요. 이분은 정통 이탈리아 테일러링 방식으로 채춤부터 패턴 설계, 재단, 가봉, 손바느질, 봉제까지 모든 과정을 원맨 메이드로 하시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전문가세요. 이분께 맞춤 자켓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만든 자켓이란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맞춤 자켓 하나 하는데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고객님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시간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고객님이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패턴을 그림을 그리고 원단을 수축 작업이라든지 이제 자르는 과정을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시침실로 가봉복을 만듭니다. 옷이 한 30% 정도 완성된 상태를 1차 가봉. 1차 가봉할 때는 고객님이 지금 이렇게 손바느질로만 해놓은 상태로 입어보시겠네요. 옷의 기본적인 실루엣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형태만 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수정할 수 있는 거를 해드리는 거고요. 2차 가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사이즈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2차 가봉 후에 미싱은 거의 잘 사용은 안 하고 힘 받는 부분만 조금만 사용하고 거의 다 손바느질로 계속 이어서 나가고. 매장에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런 기성복 자켓을 입어보신다고 하면 어디 어느 부분을 핏을 먼저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소매 부분, 뒷품도 충분히 여유가 될 만큼 줬거든요. 소매 이세를 잘 균일하게 됐냐, 아니면은 여기 부분이 한쪽으로 쏠리냐, 오히려 주머니 위치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이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건데. 흥미로운 건 맞춤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켓의 기준이 기성복 자켓을 보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성복도 원래는 맞춤복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좋은 자켓의 기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켓을 고르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첫 번째는 핏, 두 번째는 원단, 세 번째는 봉제예요. 먼저 자켓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핏이에요. 자켓은 테일러링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핏을 볼 때 따져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매장에서 자켓을 입어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만 딱 집어드릴게요. 자켓은 소매산과 앞품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전투복으로서 자켓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잘 만든 자켓은 소매산이 봉긋하고 앞품에 힘이 있어서 각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패드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요. 자켓을 제대로 만들려면 소매산 둘레를 아몰 둘레보다 약간 크게 재단해서 그 여유분을 골고루 나눠가면서 봉제를 해야 돼요. 이걸 업계에서는 이세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세 분량이 잘 들어간 소매는 소매산 부분이 봉긋하면서 자켓 특유의 어깨각이 생겨요.
여기에다 패드를 넣어서 더 확실히 각을 주거나 막꾸라지라고 하는 솜을 덧대서 봉긋함을 더 살려줘요. 소매산에 이세 분량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저가 옷이 소매산 이세가 없이 1대1로 봉제한 자켓인데요. 소매산이 힘없이 축 처지고 긴장감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면 티셔츠 소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 유니클로는 똑같이 어깨 패드가 없지만 소매산의 이세 분량을 봉긋하게 잘 깔아줘서 긴장감이 있어요. 또 소매산과 세트로 움직이는 게 아픔인데요. 이 부분을 말해요. 여기는 반듯하고 힘있게 잘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를 안 붙이는 여름용 자켓도 이 부분은 부분 심지를 붙여서 보강을 해줘요. 이해하기 쉽게 저가 옷과 유니클로, 막스마라를 비교해 볼게요. 저가 옷은 아픔에 아무런 심지 보강도 해주지 않아서 입으면 힘없이 구겨져요. 그래서 빈촐한 느낌이 나요. 반면 유니클로는 아픔에 심지를 붙여서 힘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유니클로가 훨씬 긴장감 있죠? 최고가인 막스마라를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소매산에 골고루 이세가 깔려 있어서 봉긋하고 아픔이 아주 힘있게 받쳐주고 있죠? 테일러드 자켓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어요. 근데 자라의 경우는 소매산 아래쪽이 푹 꺼져 있죠? 이건 소매산 이세 분량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로 패드를 달아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소매는 좋은 소매가 아니에요. 또 패드 분량도 이쪽은 일정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보면 앞이 더 넓어서 일정하지가 않죠? 자켓을 볼 때는 이 부분을 꼭 유심히 봐야 돼요. 다음으로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앞중심이 들리는지를 봐주세요. 앞중심이 들린다는 건 뒷목에서 누가 옷을 잡아당기듯이 앞중심이 위로 달려 올라가고 앞여밈이 X자로 쌓이는 현상을 말해요. 원래 싱글 자켓은 앞여밈이 살짝 밖으로 날아가야 맞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저가 옷과 폴로의 자켓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둘 다 싱글 여밈 자켓이에요. 근데 왼쪽의 저가 옷은 앞중심이 달려 올라가 있어요. 밑단을 보시면 라인이 역 V자로 솟아올라 있죠? 이런 자켓은 오픈하면 앞여밈 아래쪽이 답답하게 쌓이게 돼요. 이러면 자켓의 품위가 확 떨어져 보여요. 반면에 오른쪽 폴로는 앞중심이 달려 올라가지 않아요. 닫았을 때 밑단 라인이 일자로 되어 있죠? 자켓 밑단은 닫았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거나 미세하게 V자가 되어야 맞아요. 이런 자켓은 오픈하면 여밈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날아가요. 이래야 답답해 보이지 않고 우아해 보여요. 더블 자켓의 경우엔 여밈분이 많아서 제대로 된 자켓도 아랫부분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블 자켓은 닫아서 밑단 라인이 일자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문제는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이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켓이나 코트는 꼭 입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앞중심 들림 현상도 저가 자켓 외에는 없네요. 모두 닫았을 때 밑단 라인이 일자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오픈했을 때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날아가서 쌓이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좀 더 내려와서 포켓의 위치를 봐주세요. 포켓이 너무 내려가 있으면 허리가 길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아 보이게 돼요. 피팅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팔을 자연스럽게 몸에 붙였을 때 팔꿈치가 닿는 위치가 대략 허리선인데요. 거기서 4, 5cm 정도 아래에 포켓이 있어야 돼요. 왼쪽의 마시모 두띠는 포켓이 허리선에서 10cm나 내려가 있고 폴로 자켓은 5cm 정도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마시모 두띠가 허리가 훨씬 길어 보이고 다리가 짧아 보이죠? 포켓의 위치는 유니클로가 가장 높네요. 전체 기장도 짧고요. 그래서 다리가 짧은 동양인의 체형에 잘 맞아요. 반면에 마시모 두띠와 자라는 포켓 위치가 낮아서 다리가 긴 서양인에게는 멋있겠지만 키가 164인 저는 힐을 신지 않으면 확실히 다리가 짧아 보일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뒷품 여유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뒷품이란 자켓에서 등 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유분이 있는지는 두 팔을 앞으로 당겨보면 알 수 있어요. 뒷품 여유분이 부족하면 팔을 당겼을 때 뒤에서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불편해요. 자켓은 업무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당겨도 무조건 편해야 돼요.
폴로의 자켓을 보면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뒤품에 여유분이 있죠. 그래서 팔을 앞으로 당겨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6개 자켓 중에 뒤품이 불편한 건 마시모 두띠예요. 팔을 앞으로 당겼을 때 다른 자켓에 비해 불편한 느낌이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소매를 봐주세요. 사람의 팔은 사실 편하게 있을 때 살짝 앞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켓의 소매는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뻗지 않고 사람의 팔처럼 살짝 앞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걸 구현하려면 소매를 2장으로 나눠서 재단하는 2장 소매 기술이 필요해요. 보시면 앞쪽에 절개가 있고 팔 뒤쪽에도 절개가 있죠. 이걸 2장 소매라고 하는데요. 뒤쪽 라인을 앞쪽보다 미세하게 길게 설계해서 바나나 모양으로 살짝 휘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입체적이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팔을 움직일 때 뒤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줘서 훨씬 편하네요. 저가의 자켓은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절개가 하나만 있는 한장 소매를 써요. 한장 소매로 만든 저가 자켓은 팔의 굽힘을 무시해서 옆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주름이 생기죠. 반면 막스마라의 자켓은 팔의 굽힘을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주름도 안 생기고 똑 떨어지면서 입체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잘 만든 자켓의 소매예요. 소매는 저가 자켓 외에는 모두 2장 소매를 썼고 바나나 모양으로 잘 휘어져 있어요. 두 번째로 자켓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은 원단이에요. 여러분, 린넨이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거 아세요? 린넨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섬유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감쌀 때 린넨을 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마포도 이 린넨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1만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름에 린넨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도 린넨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린넨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린넨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린넨은 열 전도율이 뛰어나서 피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몸에 닿는 순간 서늘하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또 습기를 빨리 발산하는 성질이 있어서 땀을 흘려도 쾌적해요. 게다가 린넨은 실을 뽑는 과정에서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고 불규칙한 외관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합성 섬유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고급스러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린넨 소재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구김이 잘 생기고 따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 린넨 제조사들은 다양한 후가공을 해서 린넨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있어요. 데님에서 워싱이 중요한 것처럼 린넨에서는 후가공이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 린넨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린넨을 수입하는 원단 회사를 찾아갔어요. 이 회사는 마린 페브론이라는 회사고요. 2대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최고급 린넨 소재를 수입해서 국내의 많은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 대표님께 린넨의 후가공이 왜 중요한지, 좋은 린넨이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된 린넨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좋은 린넨을 고르려면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갑지 않은지 보세요. 린넨 자켓은 소매 안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매 안쪽이 따가운지를 꼭 체크해 주세요. 린넨은 식물의 줄기에서 뽑아낸 섬유이기 때문에 원래 거칠고 따가울 수밖에 없어요. 후가공을 제대로 안 하면 삼배처럼 살을 찌르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좋은 린넨은 실 상태에서 잔털을 불꽃으로 태우는 공정과 특수 유연 처리를 거쳐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매끈하고 부드러워요. 이 중에서는 유니클로의 자켓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유럽산 프리미엄 린넨을 썼지만 제가 입었을 때는 소매 안쪽이 조금 따가웠어요. 아무리 비싼 유럽 원료를 썼어도 후가공에서 단가를 낮췄다면 좋은 린넨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탱글탱글한 탄성이 있는지 보세요. 원래 린넨은 탄성이 부족해서 종이처럼 툭 꺾여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린넨은 후가공을 통해 탄력이 생기게 만들어요. 저가 옷은 탄성 없이 바로 구겨지는 반면 막스마라는 탱글하게 다시 살아나죠. 탱글하다고 해서 구김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저가 옷은 구겨진 채로 계속 유지되는 반면 막스마라는 자연스럽게 복원이 돼요.
세 번째는 광택이 있는지 보세요. 린넨 섬유 안에는 천연 왁스 성분이 남아있는데 좋은 아마 원료를 쓰고 정령 과정을 완벽하게 거치면 은은한 광택이 올라오게 돼요. 저가 린넨은 텁텁하고 광택이 없죠? 그냥 삼배 같아요. 반면에 고가 린넨을 보세요. 아주 은은하게 실크 같은 광택이 나죠? 린넨 소재에 은은하게 광택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후가공을 한 좋은 린넨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색감을 보세요. 린넨의 진짜 멋은 오묘하고 은은하게 섞인 컬러감에서 나와요. 보통 저가 린넨은 원단을 다 짠 뒤에 한꺼번에 염색하는 후염 방식을 써서 색이 단조롭고 평평해요. 하지만 고급 린넨은 실 상태에서 미리 염색해서 재직하는 선염 방식을 주로 써요. 서로 다른 색의 실이 교차하면서 묘하게 섞이는 깊이 있는 멜란지 효과는 린넨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선염이 훨씬 만들기 까다롭기 때문에 비싼 린넨이에요. 여기 있는 막스마라가 선염 린넨인데요. 자세히 보면 진한 베이지색 실과 하얀색 실을 섞어서 원단을 짜서 한 가지 색이 아니죠. 게다가 원사에 자연스러운 슬럽이 군데군데 살아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외관이 만들어져요. 멜란지 느낌을 내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델라베라는 공법이 있어요. 델라베 공법은 먼저 실의 겉면만 염색을 해요. 그 후에 원단을 짠 뒤에 워싱을 하면 실의 안쪽에 있던 하얀 부분이 군데군데 나오면서 마치 데님 워싱처럼 자연스러운 페이딩이 만들어져요. 주로 폴로나 이탈리아의 브랜드에서 빈티지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해요. 염료가 비싸고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린넨이에요. 이 폴로 자켓이 델라베 공법으로 만든 린넨이에요. 다른 단색 자켓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오래 입어서 빛바랜 듯한 자연스러운 워싱 느낌이 나죠? 단색으로 만든 유니클로와 선염으로 짠 막스마라, 델라베 공법으로 만든 폴로를 비교해 보세요. 그냥 단색보다 확실히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막스마라와 폴로가 훨씬 린넨의 자연스러운 맛이 살아나죠? 좋은 자켓을 고르는 세 번째 기준은 봉제예요. 봉제에서는 라펠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라펠이란 자켓의 가슴 부분에서 접혀서 나오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자켓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라펠은 끝 모양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끝이 V자로 올라간 피크드 라펠이 있고 카라에서 갈라져서 내려오는 노치드 라펠이 있어요. 특히 피크드 라펠은 모서리가 아주 뾰족하기 때문에 봉제를 잘해야 돼요. 자라와 막스마라가 피크드 라펠인데요. 자라의 라펠은 봉제가 아쉬워요. 모서리가 뭉툭하고 바깥쪽 곡선 모양도 울퉁불퉁하죠? 모서리를 만져보면 시접이 둔탁하고 두꺼워요. 반면에 막스마라의 라펠을 보세요. 끝이 아주 날렵한 곡선으로 굴러가면서 바깥쪽 곡선도 매끈하고 만져보면 시접을 아주 좁게 정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픽스티치를 넣어서 라펠 모양을 한 번 더 고정해주고 있죠? 이 작은 차이가 저렴한 자켓과 고급 자켓의 인상을 좌우해요. 저가 옷은 라펠의 시접 정리가 안 돼서 시접 자국이 나고 투박해요. 게다가 좌우 모양도 다르네요. 뒤집어 보면 시접 정리가 엉망이에요. 유니클로는 모서리가 날렵하게 잘 마무리되었고요. 라펠에 스티치를 넣어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줬죠. 이렇게 되면 라펠 안쪽이 밀려나오지 않아서 견고해요. 역시 봉제는 완벽합니다. 마시모 두띠는 모서리의 날렵함은 부족하지만 시접 정리는 잘했어요. 폴로는 델라베 원단 특성상 칼 같은 봉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픽스티치로 고정을 해서 단단하게 라펠 모양을 잡아줬어요. 시접 정리도 깔끔하고요. 한 줄 평입니다. 저가 옷, 자켓이라기보다는 가디건. 이 자켓은 소매산이 무너지고 아픔도 힘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자켓이라기보다는 삼배로 짠 가디건 같아요. 자켓을 입는 이유가 당당하고 포멀하게 보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켓은 그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자라, 스파 브랜드 자켓의 한계. 자라는 이 가격에 비해서는 훌륭하지만 역시 테일러링의 한계가 보여요. 라펠 끝에 시접 처리가 안 돼서 끝이 뭉툭하고 소매의 패드 분량이 고르지 않아서 어색해 보여요. 이 가격에 캐주얼하게 걸치는 아우터로는 충분하지만 전투복으로 입을 자켓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유니클로, 최고의 가성비 자켓.
유니클로는 패드가 없는데도 소매산과 아픔이 긴장감 있게 잘 살아있고 시접 정리도 깔끔하고 안쪽에 다트를 넣어서 한 번 더 입체감을 준 것도 놀라워요. 약간 따가운 느낌이 아쉽지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최고의 린넨 자켓이에요. 마시모 두띠, 중가 자켓으로 합리적. 마시모 두띠는 소재도 훌륭하고 소매산, 아픔, 라펠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주머니 위치가 낮아서 키가 작아 보이는 게 아쉽지만 저는 9만 원으로 자라를 사느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 자켓을 살 것 같아요. 폴로, 여름 자켓 하나 제대로 장만하고 싶다면 역시 폴로. 폴로는 고급 델라벨 린넨에서 오는 오묘한 색감과 자연스러운 워싱이 정말 멋스러워요. 소매산도 잘 살아있고 라펠에 세심하게 스티치를 넣어서 형태를 잘 잡아준 것도 좋아요. 소재, 핏, 봉제 모두 완벽해요. 막스마라, 평생 함께할 나의 전투복. 이 자켓은 소매산과 아픔이 긴장감 있게 살아있으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몸에 착 감겨요. 소재가 너무 좋아서 구김도 잘 안 생기고 선엽 린넨에서 오는 외관이 정말 아름다워요. 봉제도 완벽하고요. 이런 자켓은 한번 사면 평생 입을 수 있어요. 저의 원픽은 폴로예요. 79만 원이라는 가격이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쿠치넬리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쓰는 유럽산 델라벨 린넨을 70만 원대 가격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폴로의 오래된 패턴 노하우로 테일러링이 완벽하고 워싱된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죠. 이 자켓 하나 있으면 평생 중요한 자리에 당당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진짜 전투복이 되어줄 것 같아요. 자켓을 입는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켓을 샀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라펠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보통 기성복 자켓을 사면 라펠이 납작하게 눌려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입게 되면 입체감이 다 사라져서 자켓의 매력이 떨어져요. 고급 자켓은 라펠이 납작하지 않고 입체감 있게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넘어가요. 이걸 맞춤복에서는 라펠 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손바느질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요. 이 부분이 입체감 있게 넘어가야 잘 만든 자켓이기 때문이에요. 기성복도 자연스러운 라펠 롤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새 자켓에 라펠이 눌려있는 자국을 다 펴주시고요. 첫 번째 단추 위치에서 라펠 끝을 잡은 뒤에 스팀으로 살살 쓸어주세요. 납작하게 누르지 말고 열과 스팀으로 길들여주세요. 이렇게만 해줘도 라펠은 꺾임선이 생기고 맞춤 자켓처럼 고급스러운 롤링을 만들 수 있어요. 납작하게 눌린 라펠과 잘 롤링된 라펠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롤링된 자켓이 훨씬 입체감 있고 우아해 보이죠? 정리할게요. 좋은 자켓을 고르는 기준은 3가지예요. 첫 번째로 핏, 두 번째로 원단, 세 번째로 봉제예요. 자켓 핏을 볼 때는 먼저 소매산이 입체감 있게 살아있고 아픔이 단단하게 펴져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두 번째는 앞중심이 들리는 옷은 피해주세요. 앞중심이 들리는 옷은 닫았을 때 밑단 라인이 옆 V자로 솟아오르고 오픈했을 때 자연스럽게 날아가지 않고 쌓이게 돼요. 세 번째로는 포켓의 위치를 봐주세요. 포켓은 팔꿈치를 붙였을 때 팔꿈치 끝에서 5cm 정도 내려간 위치가 이상적이에요. 네 번째는 자켓을 입어볼 때는 반드시 두 팔을 앞으로 당겨보고 뒷품의 여유가 충분한지 체크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옆에서 봤을 때 소매가 자연스럽게 바나나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좋은 린넨 원단을 고를 때는 첫 번째로 따갑지 않은지 보세요. 특히 소매 안감이 없는 경우에 소매 안쪽이 따가운지 잘 체크해주세요. 두 번째는 탱글탱글한 탄성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야 구김도 예쁘게 생겨요. 세 번째는 은은한 광택이 있는지 보세요. 네 번째로는 단색보다는 여러 색의 실이 섞여 있는 선엽 린넨을 골라주세요. 그래야 린넨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살아나요. 봉제를 볼 때는 라펠의 모서리에 시접 정리가 잘 되었는지, 끝 모서리가 날렵하게 잘 굴러가는지, 라펠의 곡선이 우글거림 없이 매끈한지 살펴보세요. 또 자켓을 새로 사면 납작하게 눌려있던 라펠을 펴주고 스팀으로 살살 쓸어주면서 입체감 있게 롤링을 만들어주세요. 이것만 해줘도 자켓을 훨씬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옷장 안에 잘 만든 자켓 한 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든든한 일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평생 함께할 최고의 자켓을 만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련의 시선이라는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댓글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있어요. 그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도 여러분께 정말 유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